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저희 머니트렌드 요즘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미리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핫했던 머니 섹터 짚어보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머니 종목까지 알차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네,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6% 내린 2680.4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장중 한때 27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외국계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64% 오른 907.6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1,042억 원, 외국인은 1,15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2,140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네요.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264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은 1,168억 원, 외국인은 9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도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열 정부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그중 24번을 보면요. 새 정부가 로봇 분야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국정과제로 로봇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에 오늘 휴림 로봇, 로봇스타 등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궁금증 크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 밝혔다는 내용, 그 자체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외교 실무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협력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늘 건설 중장비 기업들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건설 관련주들 계속해서 들썩들썩합니다. 앞으로의 흐름 미리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머니트렌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기 전에 네. 자,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힘있게 가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많이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머니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110대 국정과제, 국정 로드맵에 따라서 일단 오늘 로봇 관련주도 힘차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뭐 사실 로봇 테마가 움직인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긴 한데 휴림 로봇 대장주로서 움직여줬잖아요. 그렇죠. 휴림 로봇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 더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테마로서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잘 인지를 하고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쫓아가는 거는 조금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흔들리면서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로봇, 지금 오늘 국정과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국정과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국정과제에서 그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PDF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건지 보여드렸을 거예요. 약 186페이지 정도가 되던데요. 그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어로 쳐가지고 로봇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다 검색을 해봤어요.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내용에서 일단은 산업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화의 최적화. 이 얘기가 있었고 기대 효과는 산업 현장의 제조 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을 보급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정도의 성능과 기능이 있는 로봇을 보급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재난, 제조, 안전. 안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을 견인하거나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 그 돌아다니는 동그란 거 알죠? 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기대 효과, 산업 현장에서 제조 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요게 지금 인수위에서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요게 내용이 있었고, 복지부 쪽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과 연계하여 돌봄 로봇을 언급을 했습니다. 돌봄 로봇. 그래서 네.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 여기에 복지부 얘기에 돌봄 로봇이 얘기 하나가 들어간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쪽에서는 스마트 안전장치 설비 웨어러블 로봇.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로봇. 그리고 뭐 개발 발굴 소규모 사업장 보급 확산 지원. 이거는 로봇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왜 또 웨어러블 로봇 안전장치 이제 스마트 그쪽에 좀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건 그냥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봇이란 단어를 나왔던 것들 쭉 다 봤어요. 과연 이번 인수에서 얘기했었던 그 로봇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좀 중요도를 가지고 움직이나. 자, 그래서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토부하고 경찰청 쪽에서 이제 내용이 나온 것 중에서는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 드론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그래서 뭐 최근에서도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드론 택시 얘기 나온 게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빠른 시일 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죠. 뭐 도로만 잘 닦기만 하면. 도로를 자율주행차로 깔아버리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차. 그거는 이제 평면으로만 다니잖아요. 근데 드론은 그냥 공간만 있으면 강도 넘었다가 아파트도 넘었다가, 그렇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게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그거를 5년 안에 그거를 상용화시키겠다 그러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토부, 경찰청, 뭐 로봇 드론 뭐 이런 얘기 있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쪽에서 나왔던 거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여기에 맞춰가지고 2023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격 제어를 하고 2023년부터 27년 사이에서는 반자율을 하고, 그다음에 27년에서는 자율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들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자, 이게 대충 보면은 2025년, 2027년 요 안에 뭔가를 다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에브리봇, 이게 로봇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봇들이 좀 전에 좀 설명드렸던 뭐 돌봄 로봇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신의 한 수에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청소기. 혹시 아나운서님도 로봇 청소기를 보신 적은 있죠? 네, 있긴 있는데 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잘 안 쓰시나요? 네. 편한데 그래도. 잘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네. 잘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잘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기종들이 다양해서. 구형을 샀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뭐 3세대니 4세대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로봇 청소기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뭐 30만 원대에서 뭐 6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보급화가 돼서 요즘에 성능도 좋아져가지고 뭐 문턱도 잘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문턱을 잘 넘지 못하더라도 센서가 잘 좋아서 요즘에 회피 기능. 옛날에는 로봇들이 좀 약간 멍청해가지고 다 몸으로 부딪힌 다음에 사물을 인지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라든지 LDS 센서인가요? 그렇게 해서 라이다 센서처럼 뭔가 이게 그 표적을 레이저로, 그러니까 레이저까지는 아닌데 라이다로 이거를 조사를 한다 그러죠.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사물을 인식한 다음에 피하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돌봄 로봇이라든지 인명을 구한다라든지 뭐 안전 로봇 이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서는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회사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아나운서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기사나?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최근에 핫했죠? 그렇죠. 네. 로봇이 진짜 사람같이 생겼고 장난감 같지가 않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뭔 얘기냐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도 한때 이슈가 핫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1조 2천억을 주고 인수한 기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4년 전, 5년 전에 나왔을 때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물학대 논란까지 있었죠. 로봇인데 동물학대 논란. 그러니까 발로 찼는데 얘네들이 안 넘어져요. 사족보행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테스트한다고 발로 찹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얘네들이 정말 동물처럼 균형을 잘 잡으니까 생명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물 학대다 그러는데 동물 학대가 아니죠. 로봇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처음에서는 균형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더니 최근에서는 이족보행으로 뛰어다니는데 덤블링도 하고 춤도 추고요. 균형도 잡고 사람처럼 뛰어다니니까 한 발로 그냥 뭐 로봇의 움직임이 아니고 진짜로 육상 선수 같은.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의 이제 기술력 정도가 되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지금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대장주 2기는 한데 휴림 로봇에 아까 대장주로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맞죠? 대장주 맞습니다. 근데 얘네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로봇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그러니까 바퀴만 달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좀 단순한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공상과학에 나오는 막 로봇처럼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대화를 하고 인공지능이 있고 뭔가를 오더를 하면 뭐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햄버거 시켜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얘네들이 더 많이 가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력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요. 이 테마주라는 거는 기대감에 무궁무진하게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세력들이 돈 넣고 돈 놀이에요, 지금. 돈을 넣고 땡겨 올리기 때문에 얘가 무슨 깡통을 만드든 동전도 안 되는 회사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결론은 테마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보면은 지금 증거은 100%짜리에다 좀 부실부실한 것 같은 좀 느낌의 회사이긴 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테마주라는 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쁘게 얘기했지만 나쁘게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잡주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테마주를 보시는 건 좋은데 이쪽을 쫓아가기보다는 아직 안 움직인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유진 로봇도 있고 휴림 로봇도 있고 그 외에 몇몇 로봇 관련주들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셔야지 이미 벌써 다 올라가 있고 세력들이 이미 돈을 넣고 이미 땡긴 상태에서 누가 이 물량을 받아주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때에서는 조만간에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니까 신규 접근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최근에 계속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인가, 이때인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대장주는 맞습니다만 로봇 관련주들 지금 기술력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도 우리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사업 육성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로봇 테마 물론 테마성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려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까요? 당연히 대기업 쪽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 기업들의, 그러니까 로봇 기업이 아니죠. 이 IT 기업들의 꿈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해서 막 날아다니고 막 로봇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현실 네. 법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 기술력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10년 전, 20년 전에 다들 터미네이터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네. 뭐 구글도 만들고 싶었을 거고 인텔도 만들고 싶었을 거고 삼성전자는 뭐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다 만들고 싶었지만 그 터미네이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터미네이터 만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죠. 힘도 세죠. 그러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전 재난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전쟁에 투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를 한 100만 대나 1000만 대 만들면 무적이 될 걸요. 그러면은 무슨 뭐 걔네들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등등등등의 누구든 아마 뭐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마피아 조직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소유하게 되면 전 세계를 그냥 제패할 수 그러니까 점령할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 그래서 다 만들고는 싶었지만 이건 뭐 돈으로 팔아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바로 기술력이죠.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오감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인수한 기업입니다. 아마 4년, 5년 뒤에 뭐 상장할 IPO를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상장하면은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 기업이 뭐 움직임은 좋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탑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그런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사람과의 뭔가 유출 속에서 뭐 배움 속에서 얘네들이 성장해 나가고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서도 무슨 많은 로봇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휴머니즘으로 그냥 로봇인데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뭔가 뭐 그런 이제 영화들 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딥러닝 기술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봤을 때에서 야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로봇 몸체 같은 아직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업은 좀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 또 서두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기업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기업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과거서부터 뭐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수십 년 전부터 꿈꾸던 것들이 지금 살살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로봇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서는 결과물을 보고 나서 우리 핸드폰 보듯이 결과물을 보고 나서 LG에서 만든 로봇 뛰어다니는 거 아니면 뭐 전투 로봇도 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보는 뭐 진짜 로봇과 같은 만화영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거 뭐 LG전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만들고 현대차도 만들고 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그런 제품으로 돼서 판매가 됐을 때 그걸 보고 투자를 해도 전 늦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나오면 1세대 나온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 계속 핸드폰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나오죠. 로봇도 네. 나오면 제가 볼 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말씀하셨듯이 흔히 보던 뭐 터미네이터라던가 트랜스포머나 뭐 범블비 같은 그런 기술력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책 테마주 말고 중장기로 로봇 관련주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대기업 위주로 보셔야 하지만 결과물이 가시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늦지 않겠다. 그때 투자를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세가 크게 나왔고,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데모, 뭐 이런 건설 중장비 기계 업종들 많이 올라줬잖아요. 많이 자, 올랐어요. 네, 최근 며칠 사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 기존 보유자분들은 물론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더 가는 테마라면 신규 접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다시 움직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왔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서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아직 물량들이 나가질 않았어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가는 테마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현대 에버다임, 대창 단조, DY 파워, 진성 TEC 이렇게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조정 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좀 테마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올 때에서 로봇 관련주는 조금 너무 조금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당장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나오는 수준은 그냥 공장에서 자동화로 움직이는 로봇팔 정도 수준이거나 물론 현대차는 좀 틀려요. 그거는 뭐 내일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대차는 좀 틀린데 어쨌든 다른 기업들은 아직 좀 준비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쪽은 조금 미래를 좀 보는 테마라면 지금 건설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갑자기 투입이 돼서 혹은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이 바로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현대 에버다임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네.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실렸고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현대 에버다임 오늘 제일 강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대창 단조 얘도 이거는 좀 사기가 조금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이쪽으로 받으면은 거래량 패턴 봐서는 조정만 받는다면은 매매 접근을 충분히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는 보여지고 DY 파워 요거는 뭐 차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뭐 살짝만 조정받아도 만만하게 여러분들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DY 파워를 과거에서 뭐 재난안전 관련주 해가지고 막 한번 공략했던 분들은 아마 고생해서 알 거예요. 안 움직일 때는 참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건설기계 쪽이 이슈가 있으면서 한 번씩 움직여 주니까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 보이고 진성 TEC도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떠 있거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죠. 뭐 현대사료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걸 보면은 좀 전에 봤었던 종목들은 양반이죠. 얘는 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가고 바닥에서 1000% 이상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니까 조정 시에서는 아직은 이슈가 좀 더 돼서 건설 기계 쪽으로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업 쪽 오늘만 6.48% 정도 올라주는 흐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일단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당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조정 이후에는 한 차례 더 시세가 올라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23%가량 오른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DY 파워라던가 진성 TEC 등 차트도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생각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좋은데 자, 우리 이정수 파트너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연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일단은 좀 빨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면은 2년 만에 이제 열리는 강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제 채널 방송국 쪽에서는 가장 빨리 오프라인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5월 달 장은요. 지금 미국 시장이 아마 나스닥 선물이 그냥 약간 마이너스에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는 안 빠지죠. 왜냐면 유럽 선물이 플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휴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 FOMC 5월 5일 날이 지나고 나면 미국 시장도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제가 볼 때에서는 이 타이밍에서 이 변곡점에서 종목들이 만들어져서 움직일 변곡점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중소형주 테마 장세죠. 그래서 5월 5일 날 이제 FOMC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금리 인상할 거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도 없죠. 이미 악재는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에 타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테마주 장세예요. 네. 시장이 급락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5월 5일 이후에서 FOMC 발표하고 나서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 그러면 계속 5월장은 박스권 매매장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회를 잡았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밑에 지금 하단에 좀 나가고 있을 텐데 서울역 대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오프라인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일단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방송으로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좋으시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3시입니다. 서울역 4층 대회의실이고요. 자, 중소형 테마주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드릴 텐니다. 자, 그러면 많이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얻어가시고 또 이정수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 더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와 또 오프라인 강연회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강했던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1.36%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 오늘 뭐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받았는데 사실 원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이슈였고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강했다면요,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원래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잖아요. 일단 한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또 사야 되죠. 지금은 그런 장인데 오늘 다행히도 원전 테마주들이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기껏해야 1%, 2%? 잘 간 애들이 한 3% 정도? 5% 강매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에서 3%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원래 원전 테마주들은 과거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뭐 짧게는 10에서 20%, 뭐 잘 가면서 50%, 뭐 100%도 가고 그랬었었는데 여러분들 뭐 원전 테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원전 테마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이슈가 된다 안 된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 탈원전에서 이제 탈원전이 아니고 이제 원전을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이제 포함을 해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 쪽에서는 그거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엊그저께인가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원전을 K 텍소노미에 포함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될 거로 알고 있었고, 왜냐면 전 세계 추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 에너지에 원전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폐기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죠. 그 부분에서 해결이 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해결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일단 분류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있을 그 지구 온난화 요거는 좀 막아보자라는 지금 전 세계의 생각들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121년 만에 폭염이래요. 지금 몇 도였죠? 아까 50도까지 봤거든요. 지금 50도가 지금 막 들끓고 있는데 원래 5월, 6월 달에서 이렇게 덥지가 않대요. 근데 벌써 지금 4월 달서부터 그렇게 더워가지고 지금 5월 달로 진입을 했는데 엄청나게 덥답니다. 그럼 인도만 덥겠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덥고 미국도 덥고 중국도 덥고 전 세계가 또 다시 또 덥겠죠. 작년에 폭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지금 다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그거 말고는 이유가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당장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가스 쓰지 말아야 되고요. 자동차 굴리면 안 되고요.
전기 쓰면 안 됩니다. 왜 전기 쓰면 안 되느냐? 전기는 뭐로 생산합니까? 뭐로 생산하죠? 전기는 전기로 생산합니까? 아니죠. 석탄 떼고요. 석유 떼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불로 떼어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만들거나 뭐 수력 발전소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화력 발전소를 합니다. 전 세계 다 그래.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려면 원전밖에 없어요. 태양력, 풍력, 비 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생산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원전 쪽에서도 지금 이제 새롭게 차세대 원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형 원전은 일단은 크기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무엇보다도 위험합니다. 한 번 사고 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소형 원전은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빨리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소형 원전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SMR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전 세계에서 이쪽 추이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원전 기술 탑에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올 여름 이제 전력난 나오고 아니면은 전 세계 지금 에너지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이거를 지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다 움직였는데 세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있죠. 우진, 그렇죠? 에너토크. 뭐 차트 잠깐 볼까요, 한번? 뭐 원전 해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원전 테마주이기도 하는데 뭐 몇몇 테마주들 사실 이것보다는 최근에 강했던 건 한신기계, 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쪽이었는데 원전 테마 굉장히 강하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원래 올라간 좀 별로 관심이 없고 보성파워텍 이것도 한 차례 올라가고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떠 있어서 사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떠 있어서 그렇지. 이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은 모양이었는데 우리기술, 그렇죠? 우리기술. 쟤들보다 좀 덜 떴죠. 차라리 얘가 좀 낫겠네요.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전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쪽도 원전 테마주로 움직이는 쪽들이고 한 차례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어요. 차라리 걔네들이 조금 먹을 게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걔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항상 움직이는 원전, 전력, 전선 테마. 그래서 전선과 전력 테마가 아마 뒤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원전 테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세력들도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뭘 알고 있겠어요? 이번 정부에서 밀 거다라는 것과 전 세계에서 원전 말고는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린 에너지처럼 없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없어요.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를 뭐로 생산할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전 테마주들은 어쨌든 간에 이슈가 여름이 됐든 뭐가 됐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든 뭐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일 거라 제가 그래서 이쪽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서 오늘 한번 머니 섹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오늘 뭐 110개 국정 과제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머니 섹터로 꼽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하셨고 K-텍소노미죠.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는 내용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원전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섹터 원전 관련주였는데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미리 문자로 상담 내용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6,300원에 비중은 45%로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가 28,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전 테마주들이 끝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슈가 분명히 한 번씩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한 22,000원, 23,000원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보지 마시고 5년 안에 그리고 짧으면 올 여름 안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전력난 얘기가 꼭 이제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틀면 꼭 얘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한번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26,3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5년, 짧게는 올 여름이면 시세가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22,000원대 도달을 하면 한 번 더 고민을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한전기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만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한전기술 오늘 흐름이 75,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3.1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 역시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이 제로 탄소로 가는 부분들은 하면 하고 말면이 아니고요.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기사 한번 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류가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60도, 70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지구 온도가 60도, 70도 올라가면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한번 뭐 이렇게 잘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동식물은 일단 날아다니는 꿀벌만 다 죽어도 식물들이 씨앗을 못 퍼뜨립니다. 나비, 꿀벌 다 죽고 나면은 동물들 다 죽으면은 그때서는 우리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기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 종말한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무서운 얘기가 이게 실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40도, 5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몇 년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줄여야 된답니다. 이게 세계 기후 단체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 잘 집중해 보시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그 원전 테마주들은 그린 에너지로 계속 올해 내년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한 대안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원전 관련주들 더 갈 것이고 또 기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 원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 남겨주신 한전기술에 대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에너토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8,700원에 비중은 50%로 역시 높습니다. 에너토크 오늘 15,1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승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는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에너토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역사적으로 거의 최근 고점이 한 20년 만에 고점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8,700원. 사신 자리가 싼 자리인지 아닌지 한번 길게 한번 봐보세요. 2006년도서부터의 최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 있다 싶으면 안 간다 싶으면 바로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 꼭대기 사가지고 고생하는 건데 운이 좋게도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20년 만에 올라갔으면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니까 20년 동안 올라가면 20년 동안 떨어지는 거고요. 20년 동안 떨어졌으면 20년 동안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공평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테마가 죽지를 않았고 다시 올라오면 빨리 교체하세요. 원전 테마 이거 아니어도 바닥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18,000원짜리 차라리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거 20년 만에 고점이에요, 지금. 이거 빨리 정리하고 다른 원전 테마로 들어가셔서 물려라. 물려도 바닥에 있는 건 물리세요. 고점에 있는 거 떠 있다가 물리다가 올라가면 좋죠. 그거는 바닥에서 샀던 사람이 가져갔을 때 좋은 거고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나중에 떨어지면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다른 원전 테마, 뭐 전선 전력 관련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뭐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매수가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너토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가 죽지 않았고 지금 고점일 때 얼른 탈출을 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원전 관련주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머니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늘 흐름 보면요. 4.13% 상승이 나와줬고 4만 3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윗꼬리는 조금 달긴 했는데 장중 내내 강세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종수 파트너님, 네. 이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조금 더 이야기 풀어주시죠. 자, 최근 시장이 급등하는 걸 쫓아가면 흔들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 길목 지키기를 해야 돼요. 시장 어차피 박스권이고 폭락이 없습니다. 그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주워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그날 당일날 강했던 섹터에서 이미 올라간 쪽은 못 붙더라도 순환매로 그 다음 거 이런 거 공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대창단조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쪽 종목을 사지는 못하겠죠. 조정받으면 살 수 있지만 근데 조정을 쉽게 안 주면 현대건설기계라도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테마가 움직였으니까. 근데 얘는 이름 자체가 건설기계잖아요. 현대건설기계. 그래서 이슈는 아까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재건에 대한 그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 회사는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건설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굴삭기, 휠 로더, 지게차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주요 품목으로는 건설기계, 상업 차량 뭐 이런 부품 등을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말 그대로 지금 건설기계 테마가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도 강했고 건설기계도 강했고 뭐 몇몇 종목 섹터들이 좀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좀 오늘 강했고 또 당분간 좀 강세를 좀 보여준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수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 기관들이 11만 주 정도 사줬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금융투자도 샀죠. 차트는 그렇게 많이 안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니까 좀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뭐 급등해 있는 거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으면서 매수 가격은 39,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조정받으면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이쯤 올라가서 전고점 부분에 부딪히는 자리 한 48,000원쯤에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32,500원 정도 전저점 자리 잡으면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뭐 이쪽 테마주들이 이제 정부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건설 쪽에서 뭔가 그 규제를 뭐 보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푼다라든지 이런 기대감에 좀 움직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굳이 아니더라도 쬐끔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안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을 높게 사서 어쨌든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이니까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기계 업종으로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매수가는 39,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4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2,500원 잡아주셨는데 자, 현대건설기계 말고도 혹시나 뭐 조금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더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전에 얘기가 조금 못했던 게 있는데 네. 로봇 관련주 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력이 상당한 것 같아서 현대차가 아마 좀 그래도 좀 좋아 보여요. 원래 그렇게 대형주를 선호하시진 않았잖아요. 저 선호하진 않죠. 네. 기술력을 높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이쪽만 보지 마시고 이제 로봇 기업으로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로봇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고 처음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에서 처음 나왔던 게 로봇에다가 바퀴에다가 다리를 단다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DHL에다가 그 산업용 로봇을 판매를 했어요. 네. 판매를 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2천억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 이 물류 쪽에 지금 시장 규모가 대충 인터넷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물류 창고 센터가 한 15만 개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15만 개인데 지금 DHL 같은 기업에다가 지금 1,500만 달러, 그러니까 180억 정도를 규모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15만 개 정도의 물류센터를 물류센터를 계산해 보면 약 2,700조 정도 시장이 된다라 그러는데 독보적입니다. 이게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트레치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중기처럼 생겼는데 바퀴가 달려서 되게 빠릅니다. 로봇이 가갖고 물건을 하역하고 집어 올리고 쌓고 이렇게 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져, 만약 폭락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때는 주워 담을 수 있지만 현대차도 좀 잘 보시라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지수가 정말로 많이 폭락하면 지금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또 예전처럼 890이 찍은 적 있죠.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뭐 900이 깨진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그때에서 좋은 기업을 뭘 살까라고 고민할 때에서 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그때는 현대차. 지금은 삼성전자 제가 맨날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1,000이 깨지면 삼성전자 저는 좋다고 맨날 노래를 부를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뭐 지수 폭락한 다음에 올라갈 리밖에 있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목들 많이 빠졌다 올라갈 텐데 어쨌든 네. 현대차의 기술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함께 지난 머니 종목 리뷰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케이프에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로 당시에 5,000원에서 4,700원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미 이익 구간에 들어와서 현재 가격이 5,240원이고요. 자, 목표가로 7,000원 제시를 해주셨었잖아요. 자, 케이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7,000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장이라서 그렇게 쉽게는, 근데 목표 가격이 7,000원이어도 그 안에 먹을 때 잘 파시면 되는데, 조선기자재 관련주도 오늘 한국카본도 잘 갔습니다. 한국카본도 잘 움직여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케이프, 그때는 0.5%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카본이 오늘 아침에 움직일 때, 케이프를 상담해 드릴 때 아침에서는 약보합에 있을 때 한국카본이 가니까 얘도 조만간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거점 정도에서 다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셔라. 이러고 말았는데요. 뭐 수급이 좋으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요 정거점 정도는 한 번은 벗겨 올리는 흐름으로 좀 갈 것 같으니까 요거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조금 지루하기는 합니다. 막 급등이 안 나와요, 잘. 그래도 지금 장에서 종목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어지러운 장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정거점을 살살살 움직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왜냐면 수급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급이 단단하면은 웬만해서는 종목이 그렇게 박살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프는 그런 안전한 종목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이프 저희 방송에서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던 가격 대비 이미 수익 구간에 있고요. 추가로 한국카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이 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닌 만큼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 이 두 종목 앞으로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파트너가 항상 저희 머니 트렌드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힘있게 가고 있는 모습 우리 시청자님들은 모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정수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귀중하겠죠.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정수 파트너 오프라인 강연회 열린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방송 중간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입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의 오프라인 강연회고요. 토요일 1시부터 3시에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제는 중소형 테마주 수익률 따라잡기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셔서 자, 오프라인 강연회 함께 들어보시고 승리하는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